오늘장 클린업입니다. 이영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모멘텀 선정하셨나요?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하거든요.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로 이 모멘텀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시장에서 뭐 추세가 좋은 섹터 중에 하나 아닐까요? 뭐 종목별로 좀 다르긴 그렇죠. 하겠지만. 네. 네. 굉장히 좋았던 섹터들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콘텐츠,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유독 이 환율의 흐름을 무시하고 이 자동차 부품주가 좀 강력한 주도주, 코스닥 주도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자, 오늘 자동차 부품주, 그 모멘텀의 방점은 저평가에 찍힌 건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어떤 모멘텀들이 각기 있는 쪽으로 가지고 와주셨는지 오늘 선정하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일단 최근에 환율이 워낙 강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그 고환율, 그러니까 워낙 강세 환율 흐름 속에서도 부품주가 환율의 효과에는 좀 미미한 상태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역시나 오버행 해소에서 대주주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두 가지로 선정을 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부품주의 환율 효과 미미. 이게 뭐냐면, 올해 초 대비해서 환율은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로 인해서 좀 고생을 하고 있죠. 예. 그나마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 기아차는 해외 공장 비중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환율 효과로 미미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나머지 40%의 매출은 환율 10%의 영업이익률 10% 하락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볼 때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와중에 현대 기아차를 따라서 중국이나 또 칠레 등을 따라 나간 이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품주들이 따라 나갈 때는 마치 갤럭시의 하단 쪽에 있는 그 IT 부품주가 따라 나간 것처럼 실패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물량을 접어버리면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에서 물량을 주지 않으면 너네가 가서 공장 짓고 돈 쓰고 인력 고용하는데 돈만 썼지. 고정비만 나가는 거지. 네. 그 이후에 매출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네네. 다행히도 현대 기아차가 자연스럽게 2000년도 초반부터 글로벌 탑5 안에 들어오면서 글로벌한 자동차 브랜드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인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칠레라든지 멕시코에서도 충분한 실적을 내주면서 이들을 따라 나간 이 부품주들이 굉장한 실적을 내주고 있는데 그 하나 플러스해서 되는 부분들이 국내 내수용 플러스 해서 현지에 나가서 부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환율 효과를 그대로 맞는 효과가 미미해졌다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바로 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모습이고. 그러면 환율 네. 효과가 미미한 종목들은 네. 그 현재 나가 있는 종목들에 국한한 건가요? 그렇죠. 예, 현대 기아차를 그 당시에 너네 우리랑 같이 갈래라고 제안을 다 보냈습니다. 네. 우리 너네랑 같이 갈래라고 하는 기업들만 지금 실적을 충분히 내주고 있죠. 예. 네, 두 번째는 오버행 이슈가 이 대주주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들 기업들이 사실 1세대 제조업에서 2세대 이제 아들이라든지 전문 경영인으로 그 CEO가 바뀌어가는 추세거든요. 이 지금 따라 나간 기업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BW나 CB 같은 것들이 오버행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량들이 자연스럽게 2세대 자녀라든지 추가 전문 CEO에게 자연스럽게 물량이 전달이 되면서 매각이 되면서 대주주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두 가지를 해소할 수 있겠죠. 기업이 탄탄해지는 것과 동시에 오버행이 해소되니까 실적은 잘 나고 있고 주가는 네. 갈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는 시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자동차 부품주 모멘텀으로 접근할 때는 뭐 그 친환경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연비 개선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어떤 부품을 만들거나 중국 쪽의 성장 스토리가 있거나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또 어떤 종목이 트리오로 구성이 될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삼보 모터스, 두 네. 번째는 하승 RNA, 세 번째는 세원 전공입니다. 네, 삼보 모터스입니다. 뭘 만드는 기업인가요? 네, 자동차용 파이프, 그리고 뭐 자동 변속기용 플레이트류나 범퍼 있죠. 이걸 생산하는 기업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제품들이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는 네.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뭐 범퍼는 누구나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외형 성장의 한계도 지니겠죠.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의 장벽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 작년 초에 이 프라코라는 자동차 부품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외형 성장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데 프라코가
금속 재질의 범퍼를 플라스틱 재질의 범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자동차의 전체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또는 연비 개선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다고요?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강도가 떨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네. 기술이겠죠. 네. 그런 부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프라코를 인수를 하면서 2012년에 2,200억의 매출이 작년에는 7천억까지 약 3배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20억에서 239억으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M&A 이후에 외형 성장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 현지 공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선정 이유와도 연관이 되네요. 차량 경량화 쪽으로 그렇죠.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다음은 화승 RNA인데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화승 RNA는 7월 초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냈습니다. 사실 1기업이 왈가왈부 말이 많은 기업이었거든요. 작년부터 쭉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왜 오르는지도 이유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는데 왜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적자를 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기업인데 네. 현 회장이 현승호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2세대 회장이 현지호 부회장인데 당연히 부자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겠죠. 7월 초에 공시를 낸 것을 보면 현승호 회장의 3인에서 2세대인 현지호 부회장 3인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영권 승계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왜 실적을 조금씩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고 일부 공시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의혹이 좀 해소가 좀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 까먹고 있던 순이익 부분이 회복되면서 장기적 우성장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는 것 자체가 올해 반드시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죠. 라는 데까지 전망, 예측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세원전공인데요. 네, 세원전공 주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 지분율 62%를 보유한 중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삼하세원 기차가기 유한공사. 굉장히 회사 이름이 좀 길고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중국에 있는 법인이고요. 현대차를 따라서 중국 진출 이후에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3,150억인데 작년 매출 3,950억에 영업이익 711억, 순이익 80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PER 5배 수준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자동차 부품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합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 좋게 내는 자동차 부품업이 잘 없거든요. 근데 왜 PR이 이렇게 낮을까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겠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년에 보면 더블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연일 신고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싼 수준이더라고요. 정말 성장주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3가지 종목이 트리오인데요. 트리오 중에서 한 가지 좀 리더가 될 수 있는, 좀 홈런 칠 수 있는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삼보 모터스로 오늘의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삼보모터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자동차 경량화, M&A 통해서 이뤄냈고요. 그쪽으로 좀 변신을 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삼보모터스는 2013년 초에 일본의 ARKK로부터 프라코 체코 법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총 909억에 인수를 했고요. 이 프라코와 인수 이후에 프라코와 공동으로 나전이라는 회사까지 인수를 했는데 인수 후에 프라코, 삼보모터스, 나전 이 세 개사 합산 매출액이 약 7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한 2,200억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3배 거의 3배 넘게 가까이 늘어났죠. 3배 정도? 똘똘한 자회사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약 3.7%에 불과했습니다. 인수 후에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112억에 영업이익률 3.3%를 기록했고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매출단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원가율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낮더라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로 재평가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프라코 체코 법인이 마진 회복이 이루어지고 올해부터 프라코와 나전 이 기업들이 인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이 프라코를 3년 후에 상장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이 스틸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도 이 프라코 인수 후에 플라스틱으로 좀 다변화되면서 이 차량 경량화에 대한 큰 트렌드도 따라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 법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1조 3보라는 중국 법인인데 이 중국 법인의 성장도 실적에 플러스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오버행 이슈가 약 BW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현재 900억 정도입니다. BW 100억을 더해도 1000억에 불과한데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 7,500억, 영업이익 300억, 순이익 못해도 170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PER 6배 이하 수준입니다. 업종 평균 대비 싸다는 것과 프라코의 수익성 개선 속도를 볼 때 주가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차트 보도록 하죠. 지금 뭐 외형 성장에다 수익성 개선까지, 네. 외형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익성 개선까지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자회사 프라코를 아무래도 상장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까지 그려주셨습니다. 참 저평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평가도 참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새삼. 네. 시장에서 소외돼서 저평가된 것도 있고 뭐 숨겨져 있는 것도 있는데 워낙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재평가되면서도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렇습니다. 예. 매수가 현재가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목표가는 PER 10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000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손절가 8,000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ER을 10배로 산정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제조업의 평균 PER이 10배고요. 제조업 부품주 평균이 10배 정도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예. 해외 법인을 2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PER 10배 못 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또 저평가에 입각한 자동차 부품주의 접근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모멘텀은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였습니다. 특히 또 자동차 부품주들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는 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봤던 것 같고요. 또 환유 효과가 미미한 종목들 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트리오로 삼보모터스, 화승 R&A, 세원전공 세 가지 종목이 있었고요. 오늘 공략하는 종목 탑픽은 삼보모터스였습니다. 전략 함께 하셨고요. 저는 이어지는 순서 집중 골든타임 2부에서 함께 하겠습니다.